포항의 활어 위판장. 아침 6시 반이면 이곳은 어김없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주위를 끌기 위해 경매인이 종을 치고 지나가면 금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가을바다는 높아지는 하늘만큼이나 깊어진다고 했던다. 유난히 검푸른 물결이 마음까지 씻어준다. 도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어쩌면 그냥 단순한 볼거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부들의 바다는 삶을 일구어주는 더없이 고마운 터전이다. 비단 바다뿐만이 아니다. 바다가 품고 있는 수많은 자원을 건져 올리는 도구, 배. 그리고 고된 작업 후에 돌아오는 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항구. 바다와 배, 그리고 항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몸 같은 존재다. 고기 잡는 일은 보통 이른 아침에 모두 끝난다. 그러니 바닷가 마을의 낮은 밤보다 더 한가로울 듯도 한데 부지런한 바닷사람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나 보다. 항구 한편에는 3, 4, 5 어부들이 모여 앉아 한창 작업 중이다. 지금 하시고 있는 작업이 어떤 작업입니까? 거물 수선 작업인데 이게 파도로 이래 떨어지고 건물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걸레 갖고 떨어지는데 주기적으로 한 15일 정도에 한 번씩 바다 구물 바꿔줘야 돼요. 풀이 돋아갖고 고기가 잘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15일에 한 번씩 정도, 길면 한 20일 정도 다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고 그래야 깨끗한 구물을 자꾸 갖다 여야 이제 고기도 잘 타고 그래 안 하면 자꾸 구물에 이는 풀이 돋아갖고 잘 안 돼. 이 마을에서는 대부분 정치망으로 고기를 잡는다. 정치망은 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기는 어렵게 만든 일종의 함정 그물. 수심이 얕은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폭로를 차단하기 위한 길그물과 고기를 가두어두는 통그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 살펴보니 모두 나이가 지긋한 이들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이 배도 지금 잘 안 타요. 나이 많은 사람은 뭐 이것저것 든지 뭐 다 손 넘어서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이 배로 타지만 젊은 애들은 여기 뭐 어찌라도 엉간한 젊은 애들 보면 대학도 안 나와가지고 뭐 전부 시내 다 나갔고 여기 보면 올풀도 이거 옛날에 한 1, 2, 3, 4, 5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거 사는 사람들 많이 줄어져 버려서 한 5분 1은 줄어져 버려. 젊은 사람 나와보면 좀 남아서 7, 80 그런 자들만 들고 살지. 젊은 사람들 이거 지켜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 검고 깊이 패인 주름.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바닷가 마을은 노인의 얼굴만큼이나 쓸쓸하다. 바닷사람들의 하루는 새벽 3시, 아직 캄캄한 밤에 시작된다. 공기는 차고 파도도 높은데 불을 밝힌 배는 바다로 나갈 채비에 여념이 없다. 하루의 시작은 역시 고기잡이.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쳐놓은 정치망을 걷어들이러 나서는 참이다. 배는 잠들어 있는 바다를 깨운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어김없이 이 청어 같은 건 알실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물이 전체가
하고 이래 됐는데 그것도 요즘은 없다고. 그 대형 트롤들이 와가 꺼 가보니까 이 육지 가에서 영세 어민들은 업자들은 가에 고기가 들어올 날이 없다고. 오징어 또한 마찬가지라. 점점 현대화되고 기계화되는 시대에 영세업자들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고기잡이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작은 배들은 이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다에 나가면 배는 보통 서너 군데를 다니면서 그물을 끌어올린다. 드디어 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손끝에 잡히는 그물이 얼마나 묵직한가에 따라서 어부는 그날의 수확을 짐작할 수 있다 했던가. 힘껏 끌어올린 그물 사이로 반가운 모습이 하나둘 나타난다. 어부들에게 바닥에는 물고기의 은빛만큼 눈부시고 기분 좋은 게 또 있을까. 살아있다고 온몸을 던져 말하는 고기들로 갑판에는 생명력이 가득 넘쳐난다. 예, 오늘은 아주 뭐 어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고. 예, 오늘은 어제만 하더라도 소고등어가 또 많이 잡혔는데 오늘은 또 물조류가 밖에 보니까 소고등어는 없고 오늘 뭐 전어하고 이 마래미 종류가 마래미가 조금 있고 거의 오늘은 또 어제 가면 더 저기 뭐합니다. 장어도 있네요. 예, 장어는 이제 물 수온이 높으니까 이제 한두 마리씩 오는데 이 어장에 잘 안 드는데 몇 마리 잡혔죠. 똑같은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데도 잘 잡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날이 있다. 오늘은 별로 운이 안 좋은 날인가 보다. 배가 고기로 가득 찬 날에는 추운 줄도 모르는데 오늘은 바람이 꽤 매섭게 느껴진다. 7, 8월, 9월 양력으로 그때 되면 어김없이 적조가 오는데 원래는 다행히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막 이래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못 봐도 물속에서는 적조가 이래 오면은 그때 적조 맞은 고기들은 이 떼거리 이제 한 떼거리씩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매년 작년 저작년 이래가 적조가 계속 와보니까 전북도 숨이 해가지고 막 육지로 막 기 올라오고 이러니까 고기한테는 그 치명적으로 핵폭탄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고기 어저기 이제 막 완전 멸살을 해쁘지. 그러니까 뭐 서식도 안 되고 옛날만 하더라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올포 하루에 판장에 육지에서 보통 보면은 뭐 이 가재미 이 짬배들이 나가가지고 뭐 20몇 달아이씩 이래 잡았는데 요즘은 그게 한 달아이도 안 잡힌다며. 없습니다. 예, 고기가 점점 고갈되고 그리고 또 이 먼 바다는 특히나 이 폐어망 폐어고 뭐 통발 삼저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산더미처럼 이렇게 깔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파도가 치고 이러면 뭐 다 된 고물들은 뭐 칼로 잘라버리고 뭐 이래가 잃어버린 거 뭐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민들이 막 이거 다 떨어졌으니까 뭐 과에 가봐야 또 그렇고 뭐 이렇게 잘라버린 것들도 이 바다에 수천 톤이 지금 깔려 있다고. 심각한 바다 오염. 사람들이 생각 없이 저지른 일들이 다시 화살이 돼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돌아오는 배를 마중 나온 이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들이다. 쉴 새 없이 퍼덕이는 싱싱한 고기들을 활어라고 하는데 이 활어는 배에서 내려 바로 차에 싣게 된다. 고기잡이가 남편의 몫이라면 잡아온 고기를 구분하고 옮겨 싣는 것은 아내의 몫이다. 보통 남편은 새벽 3시, 아내는 4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부부의 호흡이 잘 맞아야 일의 능률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화로와 달리 생기를 잃은 고기들은 상자에 담아 선어 위판장으로 보낸다. 그런데 오늘 다른 배에서 고기를 꽤 많이 잡았나 보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일을 나갔는데도 이렇게 어획량이 달라진다.
아저씨 이렇게 아침 일찍 바다에 나가는데 예.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나가시는 거 그 보실 때 그 심정이 어떠세요? 심정이요. 심정이 좀 안 됐지. 일어나면 좀 늦게 자야 되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거든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는 한참 잘 때 보통 뭐 한 3시 조금 먼데 갖고 이렇게 일어나가 3시쯤 돼 바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 나가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또 돌아가 일찍 팔러 가야 가면 이제 20번 있어가 일찍 가야 이제 좀 고깃값도 좀 잘 나가고 좀 안 됐어요. 파도가 좀 치고 이럴 때는 걱정되는 건 걱정 많이 되죠. 파도 많이 치고 바람 보고 이러면은 배 나가면 걱정 많이 돼요. 혹시 무슨 뭐 또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일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죽은 고기까지 상자에 차곡차곡 담고 나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나고 차는 경매를 기다리는 위판장으로 향한다. 포항의 활어 위판장. 아침 6시 반이면 이곳은 어김없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주위를 끌기 위해 경매인이 종을 치고 지나가면 금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고만고만한 플라스틱 대야에는 바다에서 갓 잡은 고기들이 힘차게 퍼덕이고 있고 고기를 사러 온 중간 경매사들이 줄지어 서면 드디어 경매가 시작된다. 17만 천 원. 무슨 말인지도 모를 소리에 따라 한바탕 손가락이 어지럽게 움직이면 고기값이 매겨진다. 가게 먹어야 되나? 이 순간 누구보다 긴장한 사람은 바로 어민들이다. 어획량도 중요하지만 잡은 고기를 얼마에 파느냐가 이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종별, 크기별로 담긴 고기들. 주인이 정해지고 나면 일단 안심이다. 고기는 조금 잡았는데 억가는 좋았어요 오늘. 예. 뭐 얼마에 팔아요? 뭐 숭어도 한 마리에 4,000원 나가고 그냥 고기가 잘 나갔어요 대체적으로. 예. 우리는 4시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가 조금 있는 날은 좋은데 없는 날은 영 일당도 안 되는 날 있거든요. 기름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은요 조금 적게 잡은 편이에요. 예. 다른 날보다 적게 잡았어요. 일당 정도는 돼요. 이렇게 정신없이 경매가 진행되는 사이 조용히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맞는 일출에는 바다의 서정과 낭만 대신 질펀한 삶의 정경이 담겨 있다. 전어와 보거, 농어까지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물고기가 요란스럽게도 움직인다. 위판장은 사람이나 물고기나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활기로 가득 찬 곳이다. 경매가 끝나면 운반차들이 나타나 고기를 싣고 사라지는데 그 시간은 보통 아침 7시가 조금 지났을 즈음이다. 경매는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된다. 중간 경매인의 손을 거친 고기는 포항의 죽도시장으로 속속 집결한다. 소비자들에게 가기 바로 전 단계가 이곳이다. 죽도시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포항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할 만큼 크고 유명한 이 어시장은 동해에서 생선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곳 중 하나다.
새벽 어스름이 막 거친 이른 아침부터 생선 손질하랴 손님 부르랴 상인들은 더없이 분주하다. 능숙한 솜씨로 떠주는 회와 더불어 죽도시장의 명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12가지 맛이 난다는 고래고기다. 요즘은 고래 잡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포경선이 활약하던 예전만큼 호황을 누리지는 못하는데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래고기집이 그 명맥을 근근히 이어오고 있다. 이게 이제 이거를 한 마리 먹어야만이 고래 한 마리 먹은 것다 하거든. 어릴 시절 때 학교 다닐 때 이거를 가져가요. 가져가면은 이걸 이래 뜯어가 이래 뜯어요. 이래. 이게 뜯기거든요. 이거 어쨌든 잘 안 뜯기노. 요래 뜯어요. 뜯어가지고 요거를 가져가가 배도 고프고 한께네. 이거 안 떨어지노. 요래 띄가지고 이게 넓어가지고 이래 뜯어먹어요. 이래 뜯어먹는다고 어라노 이거. 이거 뜯으면 구수하게 맛있다고. 근데 옷에는 요거 빼이 없잖아요. 옛날엔 이만했어요. 그래 뜯어먹을게 있었다 카이. 뜯어먹을게. 그래 옷에는 없어요. 그래가 일본 수출도 하고 요거 가지고. 간간히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고래들이 대부분 조그맣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옛날 것에 비하면 많이 적다고 한다. 추억 속의 고래고기.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전 그 맛은 아니더라도 그 시절의 향수를 떠올려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여기는 백공장이었고 저 뭐 죽도 시대 쪼매빼이 없었어요. 건어물하고 쪼매빼이 없고 저희 시내 뭐 판잣집이고 뭐 갈밭이고 뭐 연밭이고 전부 연밭이었다고. 요거는 백공장이었고 뭐 여기는 많이 변했지. 변하게. 고기는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엔 고기가 많이 있어도 기술이었기 때문에 못 잡았지. 별 기술이 없어. 수십 년 세월 죽도시장의 탄생과 성장을 함께해온 사람들. 그들이 있는 한 이곳은 언제나 삶의 열기로 가득할 게다. 새벽 5시 반. 먼 동이 터오기 전인 이 이른 시간에 바닷사람들은 또 뭔가에 열중하고 있다. 불도저까지 동원된 작업. 사람들은 바다에 배를 띄우기 위해서 한창 애쓰는 중이다. 거세게 밀려드는 파도에 맞서며 앞으로 닻을 던지고 또 힘껏 배를 밀고 이렇게 젖먹던 힘까지 다하면 배가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작업은 바로 후리질. 배를 타고 먼 거리를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육지 가까이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어촌에 사람들이 떠나고 노인조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현실. 몇몇 이들의 힘으로는 배를 띄우는 게 버겁기만 하다. 어업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후리질은 고기를 잡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과학적인 방식들이 도입되면서 후리질은 점차 그 자취를 감춰가고 이제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도 몇 남지 않은 상태다. 뿔이란 옛날부터 전해오는 고기 잡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바다 멀리를 못 나가서 육지에 가까이에서 잡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후리질은 그물의 한쪽 벼릿줄을 육지에 두고
반대쪽 벼릿줄을 배에 싣고 가면서 그물을 던지는 방법이다. 이때 배는 육지에서 1km 정도 나가는데 큰 디귿자를 그리며 바다를 돌아 다시 육지로 오면 고기 잡을 준비가 모두 끝난다. 무트로 돌아온 사람들이 양쪽의 벼릿줄을 잡고 힘껏 당기면 드디어 그물에 걸린 고기들이 딸려오게 된다. 옛날에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사람의 손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이 역시 힘에 부쳐서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다. 고기 냄새를 맡았나 보다. 그물이 딸려오는 자리에 갈매기들이 떼지어 앉아 있다. 어민들의 생계를 잇는 새벽의 작업. 온몸을 부딪혀서 해야 하기에 더더욱 고단하고 힘겨운 작업이지만 그렇기에 바다 일은 어떤 것보다 정직하고 값진 일이다. 힘든 노동을 앞두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는 소리가 빠질 수 없다. 고된 기색보다는 오히려 밝고 씩씩한 기운이 묻어나는 후리 소리다. 시장에 내놓기에 앞서 고기들은 먼저 선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예전에는 후리질로 꽤 큰 고기도 많이 잡혀 솔솔한 수입이 됐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여기 아지 새끼하고 황어 그리고 여기 뭐야 농어도 좀 섞였고 농어도 들어있고 전어도 몇 마리 전어도 좀 섞였고 뭐 여러 가지 잡어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참게도 있고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종류가 많은 겁니까? 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이 주 어장은 멸치인데 예, 멸치는 오늘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잡어, 횟감, 잡어가 좀 들었습니다. 옛날에 하실 때는 사람이 이제 이력으로 이제 힘을 가지고 막 밑발을 메고 위에 저 가면 이래 땡겼는데 요즘은 이 기계가 생겨가지고 막 기계 힘으로 막 하니까 좀 춥습니다. 그래서 나가 모아도 일을 가지고 하지. 나는 뭐 많지않아도 70 넘었거든요. 그래도 막 기계 힘으로 하니까 좀 춥습니다. 예. 나이를 먹어도 주름이 깊어가도 차마 손 놓지 못하는 일. 뱃사람에게 바다는 평생 떠날 수 없는 업인가 보다. 배락하면 젊을 때는 뭐 배로 타면 겁나는 게 없는데 배락하면 오래 타면 나이 들면요 겁이 나요. 오래 나면 싫지요. 겁이 나요. 젊을 때는 본 건 뭐 천방지축으로 다니고 뭐 겁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연애 가면 나이가 한 60에 넘어가면 하는 일은 훤하가 눈가 보면 훤한데 이 몸이 말이 안 들어요. 좀 둔해지지 보면. 둔해지고 보면 몇자 사람이 일하려고 쫓아다니면 이 발도 좀 머듬고 젊을 땐 그게 없는데 배가 막 곤두박질 해도 막 같이 배가 뛰고 이러는데 나이가 남자 여자 한 50 한대 넘어가면 좀 사람이 좀 두근해지죠.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바쳐온 바다. 언제나 풍요가 넘실대는 바다는 이들에게 만선의 꿈을 가져다주는 희망이요 생명의 터전이었다. 지치지도 않고 꾀부리지도 않고 1년 내 하루도 빠짐없이 깊은 새벽을 깨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거친 바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 바로 어부들의
이야기인 것이다.